윤석열 근황이 떴는데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주 꿀잼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은 10일 새벽 구속된 뒤 지병으로 알려진 당뇨와 눈 질환 관련 의약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두창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평소 지병 때문에 꾸준히 약을 먹어왔는데 구속되면서 현재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당장 반입할 수 있는 당뇨약 등 일부만 복용하고 있다며 복용하는 약이 기존의 절반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치소 수용자는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먼저 구치소 내에 배치된 의무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관이나 외부 처방이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고 구치소장이 허가할 경우 외부 병원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외래 진료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진짜 뻔하게 보이는 수법이라 황당합니다. 그러나 조승사자 특검은 자비가 없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본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며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이 14일에는 조사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창이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어떻게든 나오고 싶을 텐데 사면 이것도 결국 불가능할 겁니다. 국짐이 뿌리부터 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들으면서 감탄했던 훌륭한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국면의 역전이 언제를 기점으로 봐야 되느냐?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된 장기 선거다. 그때 그런 표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멀리 보면 YS 이후의 실패의 누적이라고 봐야 된다. YS의 신한국당, YS 이후에 이제 이회창의 한나라당 입대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를 비교해 보면 정당의 구성 애초에 이제 정당 당원의 구성이라든지 정치인들의 구성이라든지 이 당이 지향하는 지향점 같은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신한국당 이면 YS는 그때 말하자면 세계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국면 전환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의 결과예요. 실제로 세계화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신한국인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정당 이름도 신한국이라고 붙인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건 뭐였습니까? 군부 독재 세력과 절연하고 기존의 산업화를 뛰어넘는 그 다음 단계로 가자. 군부 독재 세력을 떨궈내고 그리고 또 이제 저 YS 때의 그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 저희가 남천 캐비닛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친일 사관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새로 세울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도 물론 뭐 그런 걸 완성한 건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지만 초기에 기조를 잡았던 게 민주적 정통성을 나름 가지고 있던 YS 때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같으면 그게 됐었기 때문에 이른바 상도동계가 그 정당에 들어가서 바닥을 형성하고 단단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군사 독재 시절의 인물들이 일부 껴있고, 산업화 시절의 인물들이 껴있어도 어느 정도는 당의 꼴이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나라당 때로 이어져서 체질이 단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이 거기로 가려고 하고, 이른바 이제 고위 공무원 출신의 테크노크라트들도 많이 올려가고 좋은 인재가 보통 민주당은 안 와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뽑아와야 돼, 그래서.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낮고. 어쩌다 오는 사람들은 그 이제 조선일보에서 멸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군 리그 출신 사람들이 민주당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신한국당, 한나라당은 기조가 기본적으로는 개혁이나 혁신이 뿌리가 있어요. 바꾸겠다야.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고리를 끊어내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 나라를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근데 물론 이회창 때부터 조금씩 보수화되긴 하지만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언제까지 가느냐? 박근혜가 천막당사를 한다든지 과감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확 바꾸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당의 체질이 일단 남아있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투기는 언제 한 거냐? 이제 경제민주화 때 던져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이 정당은 완전 꼴보수 정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20년을 그 타임라인을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이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당이 여기까지 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환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저 정당은 저렇게 망가졌느냐?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태호라는 인간이 MB 때 총망받고 다시 윤석열 때 최고 실세가 되는 과정 이게 저 정당을 망가뜨린 역사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도 그렇지만 정진석이라든지 윤상현이
이런 이런 인물들이 MBK. 자기 혼자 힘으로 거기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MBK 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아버지한테 뭘 자꾸 받습니다. 자기 혼자 일어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김태효도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제 유산을 가지고 쉽게 이 국면에 넘어와가지고 쉽게 고위직을 차지하는 사람들. 근데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는 뭐예요? YS가 그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것들. 네. 친일사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초 뿌리를 엉뚱한 데서 찾는 잘못된 인식. 근데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윤석열까지 살아남은 김태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대 시점의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인지를 읽는데 실패한 인간들이 저 상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지난 80여 년 동안 어떻게 형성돼서 여기에 이르렀는가를 고민을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뉴라이트의 어떤 최종 지점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완전 파산을 한 겁니다.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된 게 결국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그 정권의 말하자면 자기들 딴에는 압제에 시달리니까 이걸 어떻게 카운터를 칠까? 어떻게 뒤집어 볼까를 쥐어짜낸 결과가 뉴라이트였는데 20년 끝에 최종적으로 내란 일으키고 파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당은 네. 우리 체제를 인정을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김대중이 집권했을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기간 동안 민주화 세력들, 민주주의 세력들, 대한민국의 오늘을 긍정하는 세력이 집권을 하는 거를 싫어해. 이거는 정통성 있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원래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인정 못해. 이건 내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쟤네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잘못하니까 엉뚱한 사람들만 자꾸 땡겨오고 네. 그러니까 당의 체질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내세울 인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대선에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도 없으니까 자꾸 꼬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망하고 그러다가 이제 총선에 내보낼 인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체질이 안 좋아지고 당원들도 이상해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세계의 특검이 시작되면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외면한 진실에 다가가고 권력의 뒤편을 가차없이 들춰내는 모습, 법이 권력의 하녀가 아닌 국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로소 다시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법원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가 심어놓은 판사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국민은 아직도 가슴을 졸이며 법의 결정만을 지켜봐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상황, 법원이 과연 중립적인가에 대한 질문은 더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입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개혁안, 그 중심에 법원과 검찰 개혁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지체된 사법의 정의가 특검의 속도전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비정상의 정의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되돌려야 합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동하는 그 당연한 상식을 다시 이 나라의 기본값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어날바는 그 순간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